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유튜브 강의 몇 장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 21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새 정부 취임사에 대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항상 서구라파의 역사에 의해서도 그렇고 인문학적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정신 문화를 응용해서 이야기하든지 간에 자유를 구가하려면 첫째, 거기에 따르는 항상 따를 수밖에 없는 책임의식, 자기가 자유스럽게 선택을 해서 만들어내는 자유, 그것을 추구한단 말이죠. 추구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 시스템이나 우리가 개인이 됐든지 국가가 됐든지 책임을 안 진다고. 그게 이제 이 구멍이 나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전하지 않고 완전한 취임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감히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서 반지성주의 그걸 이야기했고, 이 모든 것을 빨리 신중하지 않게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나쁜 점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한다. 그 새로 빨리빨리 변하는 현재 사회에서 빨리빨리 하는 것이 맞아요. 어느 정도는 시대가 바꿔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게 나쁘다고 그랬는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빨리빨리 이제 행동을 바꿔서 헤쳐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빨리빨리 장점이 되는 거죠. 그 옛날에도 우리나라 국민성의 장점이 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단 말이지. 근데 나중에 나쁘다고 생각한 빨리빨리 조급하게 행동하고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쁘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을 빨리빨리 만들었다든가, 그리고 부실하게 만들든가, 성수 다리를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었다. 다시 더 만들고 그러니까 다 회복이 됐지만 그에 대한 피해, 안전의식, 다음에 또 바로 이어서 이태원 압사 사고,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거, 그런 것도 너무나 허술하게 일을 한다고. 우리나라 머리가 그렇게 비상하기는 해도 머리가 좋기도 하고 비상하고 빨리빨리 하고 변화에 잘 적응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신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완전 안전의식이 나빠가지고 맨날 이제 건물을 짓는 것은 벼락치기로 잘 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랄지 결과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 같은 의사까지도 다 그걸 알 수가 있다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자꾸 변화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에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윤 대통령의 취임사의 세 번째 이야기는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그래서 이미 나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강의에서도 여기 도표에 나왔는 것 같이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그것을 잘 음미를 해보면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이드를 준다고. 여기에 왼쪽에 나와 있는 보수주의 10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도덕률이 좋다, 다양성이 있다, 정의와 공정스럽다, 재산을 재산을 모을 수 있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 정의와 공정, 그리고 과거의 전통을 중요시하고 공동체의식, 모범 선악관계,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자선하고 기부를 많이 한다. 이것은
누가 말한 것이냐면 미국에 있는 러셀 커크가 이제 이 책에서 이제 나열한 것이 10가지라고. 근데 진보의 사상에서는 칼 막스가 이 새로운 것을 사회적인 부당한 것을 계획을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이제 공산주의고 사회주의라고. 그것에 대해서 잘 알기 쉽게 공부한 것은 없지만은 나의 개인적인 것은 6.25를 내가 접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뭐이란 걸 알고 있다고.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로 해서 발전한 성공적인 나라가 별로 없어요. 소련도 이제 망하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중국이 또 이제 문제가 되거든. 중국이 우리 주위에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잘해야지 한국도 잘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율이 사이좋게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고. 지금도 중국의 지도자들은 그냥 사회주의로 반강압적으로 국민을 여론이나 의견이나 또는 주장을 많이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나의 생각은 자유라는 것이 좋은 이유는 굉장히 사회나 문화가 빨리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자유라고. 과학적인 뭘 자유롭게만 한다든가, IT 문명을 자유스럽게 한다든가, 그것을 실패해도 항상 실패했을 때 얻어진 경험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자유를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인 능력도 더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옆 나라가 지금 중국이 계속 강압적으로 저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불행이라고. 또 어떤 나쁜 짓거리를 해가지고 중국에 의해서 우리나라 또 피해를 또 볼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다고. 그래서 좀 사이좋게 좀 정치도 좀 자유스럽게 좀 같이 소통하면서 살아야 할 텐데 뭐 강압적으로 윽박지른다고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교관이 돼가지고 그걸 많이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러려면 그런 것에 대한 문학적인 노벨상을 받을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나와야지. 한국은 문학에서도 세계적인 그런 수준에 와 있구나. 그런 것을 쌓아 나가야 된다고 우리나라가. 그래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사실 이것은 누구 학자를 의견을 제시한 것도 있지만은 나의 경험, 그러니까 기존의 보수하고 6.25에서 진보주의랄지, 진보주의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진보주의가 누구예요? 노무현 씨하고 문재인 씨하고 또 그것은 학자마다 다르겠지만은 김대중 씨도 조금 진보적인 경향이 있죠. 근데 이제 김대중 씨는 이제 시장 경제를 좋아하거든. 미국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가야지 이제 우리가 발전하고. 사실 6.25 사변 이후에 우리나라 문화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서로 상호 조약을 맺어가지고 안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많이 발전하는 그런 토대가 됐던 것은 좋은 일이고. 네 번째, 취임사에서 좀 관광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액션 플랜이 없어요. 어떻게 하자. 지향성이랄지 또는 청사진이랄지 비전이랄지 그게 안 보여.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펼치려고 하는 그런 취임사에서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된 것에 대해서 별로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걸 완전히
따라서 해야겠다 뭐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실 국민이 더 수준이 더 높거든. 그 정치나 검사보다도 일단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네 번째 취임사에서 빠진 것이 뭐냐면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나 그런 시스템이나 의식개혁의 운동이랄지 뭐 그런 것이 뭐 자극이 없어요. 별로 멍멍하게 지나간다고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그럼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냐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정부에서. 그렇지 않으면은 국민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은 국민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내고 국민과 같이 가야 된다고. 지금 현대 사회에서 일본도 그랬지만 일본의 지도자들이 가이드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성은 좀 괜찮은데 그게 망가진다고 자꾸. 30년 동안 뭐 발전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울 거야 국민들이. 지금 일본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국민이 고통스러운 게 정치나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 기득권자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니까.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거다고. 미국에서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 보수주의는 뭐냐면 기업을 하든지 뭐든 하든지 돈을 막 벌려고 노력을 한다고.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려고 하냐면 내가 수입을 많이 해줘가지고 사회에 환원을 해주는 것을 굉장히 미덕으로 생각한다고. 또 대부분이 서양의 선진국이 다 그렇다고. 내가 이런 사회에 좋은 기업을 많이 육성해가지고 사회에 잘 살게 하고 통로를 터주고 그러니 이제 보수주의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가는 보수주의에 걸맞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또. 그걸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대통령을 뽑는 데서 윤석열을 이제 당선시키는 데는 잘했는데 그러면은 사회적인 리더, 일반 국민, 중도파, 좌파, 우파 어떻게 이끌어가냐 말이지. 그게 공부도 하는 사람도 없고 제시도 안 하고 취임사에 그런 것이 중요한데 그럼 뭐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사회의 개인적이거나 국민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협치한다고 말만 협치하는데 그 말이 쉬운가? 여당과 여당의 협치란다.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그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연결이 되지. 그래야지 통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다. 의식계획이라는 것도 말도 안 꺼내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취임사에서는 결국은 액션 플랜이 없어가지고 후속 조처도 없고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온 국민이 참여해야 되는 그런 가능성. 결론은 여야에 관계없이 내장을 성장시키기 위한 강하고 올바른 자아 자부심을 발전시키는 액션 플랜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열심히 각자 노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는 제 이제 마음을 바꿔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 또 약속을 하기로 하고 여기 새 정부 취임사가 중요하다고 이건. 그 지도자가 잘 하고 국민을 의견을 물어가지고 다 국민하고 정부하고 여가 됐든지 야가 됐든지 관련하고 그런 것이 잘 안 돼가지고 망한 나라가 조선 말기라고 해요. 우리 역사에서 배워야 된다고. 왜 일본 식민지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망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취임사가 제시하는 그런 방향이랄지 그런 현상이랄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리고 먼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됐든지
국민을 향하는 것이 됐든지 국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 주느냐.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을 이게 탕평책을 써가지고 많이 인재를 발굴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발전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액션이나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수적인 칼럼 중에서 오피니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서 잠깐 카멘트를 하고 이번 강의는 끝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오피니언 리더에 박정훈 칼럼이라고 논설 실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직껏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며칠 전이라고 지금 이 칼럼이 나온 지가. 그래서 청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 용산 이전 문제에 매달리고 있고 거기에 더 이상 다른 과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기억이 없다. 그러니까 뭐 해놓은 것이 없다 이 말이죠. 또 당선인과 또는 뭐 안철수, 인수위원 이게 서로 다른 것을 통합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또 공정과 상식은 지난 강의에서도 제가 공정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 칠판에 보드에 나와 있는 거 공정이라는 것이 벌써 17개 여기만 있는 건데 공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이것을 서로 연결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유 그 자체는 이게 여기서 과거에 강의한 거와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덕목이 같이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양심적인 것을 자꾸 발전시켜야 된다고. 그래야지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국민이 정치적인 수준이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정직하고 양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덕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는 책임의식이 있어야 되고, 정의, 공정은 우리가 알게 시키는데 이건 일반 국민이나 국가에서 끌고 가는 그런 어젠다가 조금 약하지요. 공정이란 말이, 공평하고 그런 말은 맞는데, 여기서 뭐 간단히 여기서 부정부패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린애 때부터서 자부심. 자부심을 발전시키려고 하면 결국은 자기한테 적어도 자기한테 솔직해야 되고, 정직하고, 자기 변명을 자기가 해가지고 왜곡되면은 왜곡된 자부심이 발전하지 진정한 자부심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한테 적어도 정직해야 되고 양심과 도덕에 의해서 계속 즐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추구하는 일반 국민이 돼야 된다. 그게 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게 서로 뭉뚱그려 가지고 보수 진보를 이야기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할 수 없죠. 현재로서는 이북은 진보주의라고 좋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회주의의 공산당이고 1인 독재주의거든.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안타깝죠. 사실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끌고 나가는 힘은 자유는 맞지만은 책임의식이 이제 꼭 따라줘야 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됐든지 누가 됐든지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맑아지고 수준이 높은 선진의식구조. 그러니까 부패지수라는 것도 있잖아. 세계적으로 항상 몇 년마다 그 부패지수, 각 나라의 OECD 국가이든지 각 나라의 부패지수, 그것을 어디가 더 청렴하냐, 그죠?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무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타파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땜질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 말로만 해서 그때뿐이라고. 근데 기초적이고 그 학자를 동원하든지 국민의 실력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발굴해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을 국가가 해야 된다고.
왜 그래요? 국가가 수준이 더 낮아요, 국민보다. 그렇게 해야지 서양 선진국에서 선진국이 이제 그렇게 발전해 왔잖아. 르네상스 이후로. 여기 또 칼럼에 보면은 공정과 상식은 말이 있는데 국정 비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불공정 비상식에 관한 그런 것을 반작용을 그런 것을 많이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인사관계를 할 때 내가 한국병을 고치자 할 때 김영삼 대통령을 좋아했거든. 같은 이제 내용이 같으니까 나는 한국병을 고치자. 결국은 내가 그 대통령한테 플러스한 것은 자부심을 발전시키자. 그게 이제 구호에 들어있고, 그래서 나 자신은 좀 뿌듯한 것을 느꼈고, 뿌듯한 것은 뭐 무기 많이 팔아가지고, 우리가 뭐 독일이나 미국보다 더 괜찮은 무기를 찾아서 팔아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철렁철렁 한다고. 마음이 그냥 즐거워가지고. 그게 자부심이라고. 희열을 느낀다고. 우리 사회적으로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무엇을 완성하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메달리스트 같은 사람들은 자꾸 훈련을 또 하고 해서 결국은, 금메달을 빠는 것은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항상 뿌듯함을 느낀다고. 나 수치가 좋아졌네? 자꾸 그것을 자기가 정직하게 이게 어프레이저 그러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또 다시 더 발전하고 용기를 내고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도전 정신, 끈기가 있게 우리가 이거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 좋은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인사를 사유화해야 한다. 인사를 할 때 뭐 검사 출신이랄지 내가 그 사람 알아. 그래도 알고 있는 사람을 장관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게 뭐야? 그렇게 발전하지 못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항상 코로나 보상을 할 때도 이게 잘 정체성을 잘 생각을 해가지고 현금으로 주지 말고 노력하는 기초연금에 상관되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할 일이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잘 아는 사람만 이제 이게 인사를 했다는 그 자체가 그건 좀 이상한 거라고. 그게 사실은 그분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준비가 많지 않고 어려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은 하여튼 앞으로라도 제대로 일 잘 못하면은 장관에서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서 좋은 경제 시스템이 잘 반영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충분한 논의 없이 그냥 대고 나의 스타일대로나 대통령 스타일대로 하는 경우도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5년, 4년 그런 대통령 기간이 있으니까 못하는 인사는 좌천을 시켜보든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변화를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자꾸 강요에 입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유동적이고 또한 생물체, 유기적인 인간을 어떻게 다루고 이용하고 발전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부심을 자꾸 심어줘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너무나 새로운 철학이 없다든가 준비가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은 이제 그것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안타까운 사정이지만은 출발이 좋아 보이지가 않다고 이 칼럼에서는. 조선일보 보수주의잖아요. 근데 보수주의라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됐든지 과거가 됐든지 좀 권력이 있다든가 돈이 있다든가 뭐가 됐든지 실력이 있는 기득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당연하잖아요.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게르만 민족이고 일본 정신이고 그리고 미국 정신이라고요. 정신문화가 발전해야지 그런 기초가 튼튼하게 되지. 말로만 자꾸 떼어하면서 더더구나 현재 대통령이 여당이 지금 국민의힘이 됐는데 잠자고 있다고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래도 연락하고 어떻게 발전해나는 그거 자체도 의문스럽다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까운 세금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돌아가고 있는 모양인데 그 어떻게 일도 않고 월급을 타먹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여당은 그렇다 치고라도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뭐 눈에 보이는 주장하는 게 청사진이 없어요. 지금은. 지금 강의에서도 지금 여당, 야당 진보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앞으로 청사진이 없어요 별로.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그리고 더 한심하죠 여당보다도. 그러니까 정치가 발전해야지. 또 정치가라고 해서 자꾸 좁은 나라에서 뭐 가재, 개구리 그런 인생을 살면 되겠어요. 좀 일반 국민보다 더 뛰어나고 애국심, 사명감,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명감, 애국심을 발휘해서 더 많이 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의 취임사에 즈음해서 네 가지 정도를 내가 밝혀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자꾸 이 언론에 비춰줘야지 그렇게 선진국이 되는 것이 그게 자유라고. 자유스러운 뭐 소통이나 또는 공감을 형성해야지 발전하지. 이거 서로 만나서 쓸데없이 그리고 이제 자유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꽤 있는 이제 기득권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세계적으로 뭐 제일 부자가 10명 정도 있다면 거의 미국 사회에서는 이런 원래가 미국 선진국들이 보수주의부터 시작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보수주의가 더 발전해서 엑스트라로 그것을 사회에 환원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부자들은 전부 다 사회에 이게 환원하지 않아.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평등이란 건 미국에서는 이제 민주당이고 미국에서는 자유를 구가하는 데는 정말 내가 살아봤지만은 미국은 자유의 나라예요. 그걸 나는 체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강의 내용은 내 경험하고 내가 사유해왔고 계속 사회를 위해서 생각한 그런 것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작품 몇 장, 자부심을 발전시키면 모든 분야가 이끌어가지고 발전시킨다. 그걸 과거에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강의는 이제 이태원 참사 사건 이걸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은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머리도 좋고 뭐 다 말은 잘해요. 그리고 이제 한번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으면은 다 그 원인에 대해서 다 알아요 어느 정도. 근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각자가 안전의식이 없어요. 각자.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은 사회 전체적으로만 자꾸 탓을 한다고. 뭐 공무원이랄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 또 하고 참사를 당한 개인의 안전의식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의식 수준이 아주 안 좋다 이거죠. 각자 안전의식이 발전한 선진국에서는 나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개인 이기주가 아니라 개인이 책임을 지고 또는 그러니까 이태원에 뭐 가서 노는 것은 20대들이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의식이 있으면 거기에 위험한데 안 가야지. 좀 늦게 가서 조금 한가할 때 가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젊으니까 뭐 할로윈에 의해서 자꾸 몰려다니고 그랬는데 결국은 삼풍백화점도 그 개인적으로 안전의식이 좀 깨있고 그런 경우는 거기 다리가 있잖아요. 삼풍백화점 2개가 있는 빌딩이 있는데 그거를 이은 구름다리가 있다고. 그것이 너무나 하중이 많아가지고 폭삭해버렸잖아요. 성수백화점 사고도 그렇고 안전의식이 모든 것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를 또 안 한다고. 액션이 없어요. 그냥 말로 해서 말로 나 알아 그러면 그만이야. 그렇게 우리 뇌가 너무나 적당하게 일상생활을 사는 거라고. 그것도 나도 느끼거든. 미국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 아버지가 또닥또닥 거라주에서 차를 고치면 어렸을 때 다 보고 자라났다고. 그런 애들도 자동차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지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운전하면 에이 모르겠다. 감정을 컨트롤 못한다고. 빨리 가려고.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면 부딪힌다고. 그러니까 안전의식이 삼풍이 됐든지 이태원이 됐든지 참사가 개인의 안전의식을 발전시키고 그것을 논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특이하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고. 그런 거 교육이나 어렸을 때 안전 교육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의견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말을 하다 보면 또 두들겨 맞을지도 모른다고. 왜 그러면 같은 국민이 그런 참사를 당했는데 죽은 사람이 개인의 안전의식이 형편없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됐든지 그런 사고에 대해서 거짓이 없이 솔직하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지 발전하지. 그걸 가만두고 타치를 않고 그런 말을 했다가는 이제 비난을 받죠. 어떤 경우에는. 그걸 잘 연구를 해가지고 각 개인의 안전의식을 발전하는 방법도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